자, 2025 K리그 시즌을 돌아보는 IB스포츠와 함께하는 역대급 관상회, 우리 또 IB스포츠 세 분의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핵심 키워드가 끝이 났고요.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따란 역대급 강등권 전쟁입니다. 아, 왜 또 아픈 얘기를 꺼집어내고 그러세요. 아, 참. 또 우리 강성주 의원 특히 대구 많이 다니시고 올 시즌. 네. 그랬죠. 그래서 좀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그럼 강성주 의원부터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근데 사실 뭐 이 K리그 1의 특수성 12팀이 있는데 12위 전 세계 리그를 봤을 때 12위 팀이 강등을 당한다는 거는 네. 말이 안 되지만 굉장히 잔혹한 리그죠. 네. 어쨌든 12팀이 참가하고 있는 K리그 1에서 12위를 한다는 것은 12팀 모든 팀들이 가고 싶지 않은 자리잖아요. 네, 어쨌든 올 시즌 결과는 대구 FC가 12위를 하면서 다음 시즌 K리그 2로 강등되는 수모를 겪었는데 그래도 막판에 이 치고 올라오는 힘, 김병수 감독 체제에서 다시 팀을 좀 안정화시켜서 바로 위에 있는 제주와 수원 FC를 좀 계속 견제했던 네. 그런 보는 재미들은 있었어요. 보는 재미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순위가 바뀌어 있고 순위가 이 승점이 줄어들어 있고 이런 것을 보는 재미는 있었지만 사실 현장에서 중계를 하면서도 강등권 싸움을 하는 팀들 경기를 중계를 할 때는 좀 유쾌하게 할 수 없다라는 그렇죠.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던 정말 역대급 강등권 전쟁이었습니다. 네, 이걸 역대급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붙인 이유가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끝까지 알 수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사실상 파이널 B에서 9위부터 12위까지 누구든 자칫 미끄러지면 강등을 당할 수 있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정말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고 이 팀들을 응원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너무나 힘든 시즌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제 보는 어떤 팬도 아닌 그냥 축구를 좋아하는 팬이 봤을 때는 와 끝까지 치열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던 좀 올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37라운드에서 승점이 2점 차까지 좁혀진 네. 제주와 대구의 끝장전은 뭐 당시에 이제 대구 팬들이 약 2,000명 가량이 원정 경기를 보기 위해서 몰려갈 정도로 엄청난 상황이었었고 예. 결국 경기는 이제 1대1로 끝났었죠. 3점 차였었군요. 3점 차. 네, 3점 차였죠. 걔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품고 갔었는데 근데 1대1로 끝나면서 제주 입장에서 좀 한숨을 돌리게 됐고 네. 그렇게 되면서 또 38라운드에서는 파이널 B 전 경기가 다 보면은 이제 강등 가능성의 어떤 문제하고 다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이 네. 됐었죠. 그 가운데 결국은 이제 살아남았던 것은 제주하고 수원 FC였는데 제주는 어떻게 보면은 그 마지막 대구 울산을 상대하는 위기라고 생각했던 두 경기에서 1무 1승을 하면서 얻은 추진력으로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살아남았고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훨씬 여유 있게 승강 플레이오프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에게 침몰당하고 말았거든요. 어떤 그 확실히 이 기세가 중요하다. 마지막 순간에는 그런 부분이 느껴졌던 그 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수원 FC는 자력으로 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싸박 잘못입니다. 네, 싸박이 득점왕을 했지만 싸박이 중요할 때 골을 너무 못 넣어줬어요. 예. 수비도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막판에 싸박 리스크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싸박을 빼기엔 너무 골을 넣어줄 선수, 확실히 넣어줄 선수이기 때문에 부담이 크고 예. 그렇다고 그라운드에 두자니 좀 경기력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이 김은중 감독한테는 굉장히 고민이 됐을 것 같고 윌리안 선수가 막판에 돌아오긴 했지만 그 부상 이전에 폼을 찾지 못했던 것도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래서 K리그는 또 독특한 게 12팀 가운데 최대 3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무지막지한 리그면서 또 타이브레이커가 다득점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덕분에 마지막 라운드까지 정말 많은 팀들에게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던 건데 덕분에 재미는 있었지만 어쨌든 그 해당하는 팀들 팬들에게는 정말 곤욕스러웠던 한 시즌의 마무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특히 뭐 수원 FC, 제주, 대구 그리고 뭐 일찌감치 파이널 B에서 잔류를 확정지은 광주나 안양은 한숨을 좀 네. 돌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감정 기복이 너무 심했을 수밖에 없는 이 팬들의 심정이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수원 FC의 아쉬움은 더욱 클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여름 이적 시장 이후에 들어온 선수들과 함께 팀이 정말 상승세로 어떻게 그쵸. 보면은 대반전을 했죠. 예, 네. 파이널 A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등이라는 이 결과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사실 납득하기 쉽지 않죠. 또 하나 뭐 재밌다라고 해야 되나요?
2년 연속 K리그 1의 득점왕은 강등팀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네요. 네, 인천에서 지난 시즌 그쵸. 무고사가 득점왕을 차지하긴 했지만 팀은 강등을 당했고 올 시즌 사박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지만 결국에 팀은 강등을 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이 수원FC 김은중 감독도 좀 아쉬움을 표현했던 것처럼 사박 선수가 시상식에 왔으면 안 됩니다. 네, 시상식에 보통 신강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있는 팀들의 선수들 안 오잖아요. 불참하고 대리 수상하고 이 오히려 남은 경기들을 준비하는데 사박 선수는 이 노래하고 싶어서 온 건데 야, 결과적으로는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네. 그 사박 선수 얘기 나와서 그런데 네. 수원 FC와 부천의 그 두 번의 경기에서 일단 중요했던 2차전에서 사박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네. 그 이유는 좀 우리 세 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 무렵 경기를 보면요. 예. 납득이 갑니다. 특히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득점이라든가 어시스트 같은 중요한 굵직굵직한 장면 외에 사실은 감독이나 코치들은 무엇을 보냐면 이 선수의 사소한 플레이들. 그렇죠. 과연 압박에 같이 동참을 하느냐, 예.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느냐, 연계할 때 어떻게 그런 걸 봤을 때 1차전에서 제가 봐도 사박 선수는 좀 성의가 떨어졌던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은중 감독 사실은 그거를 조금 더 이른 타이밍에 좀 자극을 주고 선수를 바꾸었어야 됐는데 김은중 감독도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때 딱 2차전을 앞두고 선발해서 제외하면서 자극을 줬지만 예. 좀 늦은 극약 처방이었죠. 그때 또 상대의 바사니 선수를 워낙에 잘했기 때문에 뭔가 외국인 선수로서 좀 대조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팀에서 공격 포인트 생산에 대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소위 에이스라고 부르는 선수들. 근데 이 선수들이 사실 그 공격 포인트 이외에도 동료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한마디로 좀 투쟁심 있는 플레이를 해준다면 팀에 정말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순간 어떻게 보면은 더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그것을 이제 사박 선수의 경우를 통해서 좀 느낄 수 있었고 이제 직접적으로 좀 비교를 해본다면 예. 공격 포인트는 좀 저조하지만 그래도 팀에서 계속 믿음을 받는 선수가 포항의 조르지 선수거든요. 조르지 선수 뭐 공격 포인트 기대치만큼 터져주지는 못했지만 박태하 감독의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그 경기장 안에서 보여주는 헌신, 이 득점력 이외에도 팀 플레이에 얼마나 적극적인가 이 부분인데 이제 사박에게 그런 것은 득점왕이지만 아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기에 조르지 이렇게 얘기했으면 욕을 아주 강하게 먹었을 겁니다. 조르지가 진짜 박태하 감독이 너무 봐줬잖아요. 맞아요. 계속 기회주고 결국에는 뭐 화답을 네. 했지만 그런 네, 댓글도 네. 있었습니다. 나도 우리 회사에서 부장님에게 저렇게 믿음 받고 그만큼, 정말 믿음의 축구였죠. 예. 물론 조르지가 좀 올라와도 다시 좀 떨어지긴 했지만 네네. 아무튼 사박 같은 경우는 그런 좀 장단점이 확실히 좀 있었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팀 성과의 모든 책임은 감독이기 때문에 그 선수에 대한 어떤 뭐 아까 자극이 됐든 뭐 통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시기적으로 좀 결국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잘 활용을 하지 못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강등에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네. 사실 그래서 보면 그 수원 FC 같은 경우는 김은중 감독이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팀을 그래도 잘 이끌었다고 봐요. 중간에 좀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선수들 교체 감행하고 사박도 사실 저희가 중계 나가서 보면은 초반부터 뭐 센세이션하지는 않았잖아요.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근데 기회를 계속 주면서 노래 부르고 막 이제 잘하는 시기가 됐고 득점왕까지 결국 됐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마지막 순간에 사박 선수의 그 부진은 좀 아쉽고 역시 그 시상식에 오면 안 됐다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드네요. 그러면 우리 또 썰호정 님께서 네. 그 지금 저희가 언급한 대구부터 제주, 수원 FC, 울산까지 혹시 울산은 빼고 밑에 세 팀 이제 내년에 대한 뭔가 썰이라든지 뭐 네. 루머 같은 게 있을까요? 좀? 제주는 김정수 감독 대행이 미션을 달성했지만 예. 사실 이제 정식 감독을 선임하기 위한 작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고 이제 가닥이 나왔습니다. 벤투 감독 사단, 벤투 사단의 브레인이었던 세르주 코스타 예. 코치가 이제 제주의 감독으로 새롭게 부임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제주는 과거에 뭐 알툴 감독 이후 오랜만에 또 새로운 외국인 감독을 선임을 하는 도전을 하게 됐고요. 수원 FC하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만간 감독의 거취에 대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수원 FC는 뭐 강등이 됐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김병수 감독의 유임보다는 지금 교체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유임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새로운 이제 임시 대표이사 단장 체제에서 바뀔 수 있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서 뭔가 대구는 지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냥 빠르게 정비를 해가지고 올해 인천이 했던 것처럼 네. 예, 힘을 똘똘 모아가지고 그대로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뭐 선수 영입은 되는데 감독하고 코치진은 아직도 거치의 결정이 안 된 묘한 그런 상황. 이거는 예 놀랍네요. 사실 예. 개인적으로는 대구가 강등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이 15점까지 벌어져 있던 이 승점 차이를 제주와 3점까지 따라가면서 막판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김병수 감독이 이 물론 초반에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색깔을 제대로 만들어냈고 대구가 그동안 고집해왔던 백스리 체제를 좀 버리고 몇 년 만에 버린지 모르겠습니다. 버리고 어쨌든 김병수 감독이 추구하는 방식의 수비 형태라든지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가는 과정까지 그래도 저는 희망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희망은 세징야의 부상 복귀 때문 아니었나요? 아 근데 이제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좋습니다. 저는 이런 거 공감하지 좋습니다.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네네. 결국에는 대구가 공격의 완성을 짓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옵션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세징야가 있고요. 그리고 뭐 에드가라는 정말 높이의 강점이 있는 선수. 이 선수들을 그럼 결국에는 11명의 선수들이 어우러지면서 이 선수들한테 기회를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 왜냐하면 상대방들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대가 알지 못하는 이 파괴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저는 김병수 감독이 그것을 제시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보는데 다음 시즌 대구의 외국인 뭐 세징야 선수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에드가는 재계약을 했지만 그 외의 선수들을 꾸려가면서 확실하게 팀 컬러, 이 스카이블루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감독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새로 들어온 감독이 이것을 새 판을 짜서 다시 갈아엎어서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김동수 감독보다 좋은 옵션이 있을까라는 물음표는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리스크 있는 선택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빨리 좀 정리를 해야 사실 인천이 결과를 냈지만은 지난 겨울 동안에 너무 많은 그 감독 선임 과정에서 자충우돌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걸 조금 더 빠르게 결정을 했다고 하면 더 안정적으로 팀을 꾸려갈 수 있었을 텐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등이 결정되고 나서 3주가 지난 시점인데도 아직도 그럼 과연 우리 구단을 새롭게 이끌어갈 리더십은 누구인가? 그 감독의 거치 그리고 코치진들의 재계약은 확정이 됐는가? 이걸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게 2026 시즌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이게 분명히 도미노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뭐 대구, 수원 FC, 뭐 제주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 혹시 이 세 팀에 관해서 더 붙이실 내용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네. 여기까지 됐습니다. 다음 이슈로. 네. 아니, 갑자기 아니. 하셔도 됩니다. 갑자기 스포트를. 입술이 움찔움찔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자 그럼 오늘 또 준비한 두 번째 키워드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세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